약간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각도로요. 현재 지수 위치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요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을 주었느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제 정리하면서 잘 들어보자고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FOMC에서 긴축을 한대. 긴축 정책이 나온다는데 1월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막 엄청나게 빅스텝 50bp씩 하고 1월에 금리 인상 할 거고 3월부터 양적 긴축을 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나스닥이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FOMC 회의 결과 끝나고 파월 의장 얘기 들어보니까 뭐야? 뭐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해. 테이퍼링 종료만 얘기하고 다른 거 발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3월에 금리 인상 한 번 한다는 정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시장이 우려한 것도 너무 과도했구나. 그래서 월요일날 나스닥이 푹 빠졌다가 다시 그날 그냥 곧바로 플러스까지 반등을 준 거예요. 근데 이미 먼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수급 쪽 매국 손사도 계속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있는 것 뿐이에요. 나스닥 고점 대비 18% 하락한 것은 상당 부분 거의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렸듯이 당분간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13,000포인트 저점으로 해서 직전에 급락했던 14,50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에서 변동성을 주면서 왔다 갔다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 하락에서 배운 점이 또 따로 있어요. 느낀 점이.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건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제가 참 힘들게 방송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3프로 나가서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남들 얘기하는 거 하고 지금 빠집니다. 위험 관리하세요. 빠지니까 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등하면 이제 반등 좀 하니까 조금 한숨 났네요. 조금 더 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막 목소리 아파가면서 막 신경을 써가면서 제 인사이트를 그냥 기운을 조금 빠져가면서 얘기를 해요?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욕도 더 많이 먹는 거죠. 정확히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얘기할 때 약간 비판도 받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고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사서 물리더라.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지금 올해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래서 양적 긴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수출 지표 둔화율도 보고 물가 지표도 보니 GDP 성장률도 둔화시키고 IMF에서 둔화시키고 이런 거 보니 올해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이 정도 됐으니 이 정도로 빠질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빨리 하고 이미 그런 일이 닥치면 이미 그 얘기는 했기 때문에 이제 닥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얘기를 하지. 왜 자꾸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고생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미리 하는 거니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식 시황만이 아니고 주식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고생하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그래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꼭 미리 들어가서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황도 요번에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 내내 올해 초 내내 올해에 대한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군중은 여전히 우매하구나.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 투자자 인간 한 명 한 명은 참 현명한데 군중은 정말 우둔하구나.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서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더더욱 요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시장이 좋다고 그럴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얘기만 막 나오고 좋은 뉴스 막 나오면 거기에 우리 군중은 추정을 하는 거고 한 번 안 좋기 시작을 해가지고 안 좋아서 막 때려 맞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군중은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해서 더 많이 오르고 말도 안 되게 오르고 내려갈 때는 또 막 더 많이 내리고 이런 현상이
요번에 또 나오는 거구나. 왜 이게 현명하게 대처가 안 되지? 제가 요번에 내린 결론은 군중은 대처가 안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심리서 책을 하나 다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심리서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거는 이번 주에 읽고 있는 건 군중 심리를 읽고 있는데요. 군중은 그렇구나. 군중 그렇구나. 즉 무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요. 군중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중은 바보스럽게도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군중은 심리에 의해서 팔 수 있겠구나. 그걸 생각하고 군중의 심리가 움직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게 내가 덜 다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요번에 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오늘 요번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께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순응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라고 생각했을 때 하면은 그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맞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번 하락 후에 시장의 관심은 다른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연준의 경기 전망과 정책 조절이 있을 건데 이것하고 실제 경기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 주거를 받거나 하면서 파월 의장은 아마 저울질을 할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저울질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당연한 얘기 제가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경기가 좋아지는 핵심 포인트는 인플레이고요. 인플레이의 전제 조건의 포인트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제가 오늘 미리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얘기했는데 그때 돼서는 또 군중이 글로 가는데 저 혼자 또 헤매고 또 고생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잊지 말고 있자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서 인플레가 둔화가 되고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 시장 주도주가 변화될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꼭 얘기해 주세요. 시장 주도주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써놓고 잊어먹지 않게 써놓고 있어야 된다. 내 종목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장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 오래 있다. 지금은 아니고 오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주가 지수가 위치가 어디냐?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2620포인트고 코스닥은 852포인트인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2635포인트, 코스닥은 859포인트. 약해요, 약해. 이렇게는 반등은 세지 못하고요. 여러분, 반등은 이 정도 빠졌으면 하루에 3% 정도 나와야 돼요. 하루에 3%는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좀 저 좀 찍었구나. 또는 거래가 실려서. 나스닥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요거. 이게 나오면은 사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 나오면 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은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뭐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대체 매매 기술 원칙으로 따지면 이건 지금 매수 타이밍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박 부장님 매매 기술을 책도 쓰고 매매 기술을 가르치시는 분이 이번 주 왜 샀어요? 여러분, 이번 주 왜 샀어요? 뭐냐? 비정상적인 하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난 물려도 산다. 제가 방송에 그랬죠. 물려도 산다. 매매 기술에서 매수 타이밍은 안 나왔지만 물려도 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아무튼 그런 건 안 나왔어요. 우리 코스닥도 아직 안 나왔겠죠?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빠진 게 어느 정도이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이냐? 일단 이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증권사가 2022년 하단 전망을 2750에서 2850까지 했습니다. 대신에 2610포인트고요. 요거 제가 우리 3%에서 말씀드렸죠. 증권사 하우스에서 요번 일주일 동안 아마 개인 투자자한테 욕먹었죠. 애널리스트들한테 욕먹었죠. LG 그룹 사람들한테 욕먹었죠.
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욕먹고 있어요, 지금요. 막 제가 많이, 여기 비판을 좀 했죠. 지수 하단을 2750포인트라고 봤으면, 이렇게 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전망도 다 했고, 올해 전망도 다 하고, 환율 전망하고, 금리 전망하고, 2750포인트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하락이고, 저평가 구간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자, 이제 매도 금지, 자, 지켜보고 있다가, 오히려 매수를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팔든지,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진짜 저 화났었어요. 그날 아침 보고서들, 저는 보고서들을 아침에 다 읽잖아요. 여러분 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날 봤더니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현금 확보를 하고,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보자. 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자, 다시. 전 증권사에서 얘기한 하단 27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 있다, 지금. 12개월 선행 PER 맨날 얘기하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요건 PER, 이런, 그럼 얘기 안 할게요. 2783포인트, PBR 1배 2792포인트, 뭐 고점 대비 20포인트 빠졌고, 뭐 이랬는데, 이건 이제 차트 가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설명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시가총액 지금 현재 볼게요.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을 보면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지금 약간 올라서 이게 2,000조 됐습니다. 2,000조예요. 우리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374조예요. 이것뿐이 안 돼요. 이게 얼마 전만 해도 2,400조였어요. 지금 현재 2,086조입니다. 2,086조. 요거거든요. 근데 엔솔이 110조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기 2,000조예요. 시가총액이라는 거는요, 코스피에 있는 전 종목의 이익의 합의 곱하기 PER이잖아요. 곱하기 PER. 그게 2,000조라는 얘기예요. 2,000조. 그게 지금 따져봤을 때 올해 이익을 가지고 곱하기 10배를 해보면 지수가 2,783포인트 정도가 나오더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10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차트를 좀 가봐서 볼게요. 이제는요. 차트 분석을 저는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월봉이에요. 월봉에. 자, 코스피 지수를 볼까요? 코스피 지수예요. 월봉의 코스피 지수를 보면, 자, 급락했다가 올라왔다가 조정 보였다가 올라왔어요. 이게 몇 포인트냐? 이게 2250포인트입니다. 이 밑에 있다가 올라섰다가 미국의 양적 긴축 한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팬데믹 맞았어요. 그랬다가 1차로 상승했다가 이 조정 보였어요. 요거는 상승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요건 그냥 자율반등이에요. 자율반등. 진짜 상승은 언제 했느냐? 여기부터 한 겁니다. 그 옆에 여기서부터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상승은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11월서부터. 어디까지 했느냐? 요게 상승폭입니다. 요게. 이게 상승한 거예요. 이 상승의 50%, 되돌림 50%를 계산했더니 그게 2790포인트라서 저는 2790포인트로 잡고서 본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261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2610포인트는요. 2018년 1월에 2607포인트였습니다. 요게. 여기까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의 세월이 지나서 4년 전 지수로 회귀된 겁니다. 4년 전 지수로 회귀된 거예요. 지금 이게 빠진 게 얼마나 많이 빠진 거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빠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거 아까 차트 보면서 말씀 다 드렸는데요. 2017년, 18년도에 빠진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2017년, 2018년도에 빠졌을 때, 여기 빠질 때 있잖아요. 이건 왜 빠졌다고?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요. 금리 인상을 몇 퍼센트까지 했죠, 그때? 2.75%까지 금리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봄까지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내리 하락했어요. 이때요. 요게 18% 빠졌어요. 요게 7% 빠졌어요. 합쳐서 25% 빠졌어요. 이때는 금리를 2.75%까지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할 때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상 아직 안 했어요. 양적 긴축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 할 거라는 거를 반영하면서 빠진 거예요. 반영하면서 빠진 겁니다. 1년 동안 18% 빠졌는데 요번에 지금 12%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더 빠졌고요. 그때보다. 그 코스닥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코스닥 아까 그거 차트가 똑같은데 방향은 똑같은데 폭이 더 크죠? 보시면 폭이 훨씬 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방향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로 보는 거예요. 코스피로.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막 하던 때고 QT를 막 하던 때예요. 그때 18%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할 거야, QT 할 거야를 반영하면서 빠졌는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보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중간에 뭐가 아프니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그때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풀어놨어. 훨씬 더 많이 풀어놨어. 그래서 더 많이 돈을 회수해야 돼.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그때하고 달라. 그래서 더 많이 빠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때보다 더 많이 빠진다고 치자고요. 더 많이 빠져서 떨어진다라고 해도 지금 빠진 거에서 확률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미국 지수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얘가 떨어져요. 그러면 작년 말이에요. 이게 작년 말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의 폭과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내려갈까의 폭, 이게 워렌 버핏이 하는 거잖아요. 이 곱하기 해가지고, 그래서 위험 보상 비율이 3배 이상 나와야지 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요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 주식을 살 때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중요해서 한번 시황을 떠나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거 엔캠이다, 만약에. 화면에 엔캠이 있으니까. 엔캠이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일봉으로 보면 좀 보기 힘들면 말이야. 주봉이다. 뭐 주봉도 그러네. 이거 신규 상장이라서. 여기인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내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자,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 곱하기 상승했을 때 지금 97,000원인데 고점이 13만 원이니까 내가 13만 원을 본다. 떨어졌을 때는 97,000원인데 이거 지금 이 3만 원이 오른 거잖아요. 떨어졌을 때는 만 원 정도, 9만 원이나 8만 5천 원 정도가 여기가 지지라인이냐. 이 이상은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사야죠. 이게 위로 더 기대값이 더 높아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값이 훨씬 높아야지 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수로 가볼게요. 지수로 가서 지금의 상황은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 이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기준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요렇게 떨어질 확률과 올라갈 확률 곱하기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의 값과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값을 곱해서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올라올 때 얼마나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3,000 이상 올라오고 싶지 않겠죠, 이제. 그쵸.
그러면 위로 360포인트가 더 위로 있어요. 아래로 빠질 때 저 밑에다가 놓을까요? 요거 시작한 거 요거요? 그러면 이건 2300포인트 되겠네? 그러면 300포인트 정도 빠지네요. 비슷하네. 위아래가 여기 빠진다고 치면 확률도 난 지금 시간 모르니까 비슷해. 그럼 양방이 비슷해. 그분은 그냥 내 주식 들고 그냥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 2300까지는 이건 아니지. 그거보다는 요게 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겠지 하는 사람은 지금 매수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수의 상황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참 힘든 반등이에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LG 엔솔의 상장 그리고 리밸런싱이 종료되기를 기다리는 건가? 시장이 외국인들이 선물 하방 포지션 청산을 기다리는 건가? FMC에서 페월 의장이 예측 가능한 긴축 가이던스로 명확하게 주는 걸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나오길 기다리는 건가? 네 가지 다가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겠죠. 그때그때마다 시장이 어떻든 반등을 조금씩 주겠죠. 자, 그러면 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LG 엔솔 상장 끝났어요. 리밸런싱 종료 안 됐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얘는 시장 역량 70% 지나갔습니다. 외국인 선물 하방 포지션 청산 이거 언제 할 건지 여러분 아세요? 언제 하는지 아세요?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합니다.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다만 오늘 일부 청산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FNC에서 예측 가능한 긴축 가이던스를 줬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시그널 언제 나올까요? 코로나가 제어돼야 되겠죠. 그러면 FAC의 예측 가능한 긴축 가이던스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시그널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난 뒤에 되는 거니까 이건 1분기에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2분기나 하반기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증권맨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이 방송을 계속하고 또 이 업계에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요. 근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우리가 알죠. LG 엔솔은 약 70%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외국인 선물 하방 포지션은 일부 청산이 되고 남아있어요. 그러니 어떨 것 같아요? 반등했다가 또 외국들이 또 매도 공격하고 반등했다 매도 공격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반기에 이제 빠져서 밑에서 박스권에 있다가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되지? 코로나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지켜보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뭐 복잡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주 투자의 구루라고 얘기하시는 월가 IB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뭐 대학 교수라는 분들도 얘기하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생각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뭐 뛰어난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다만 데이터가 있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의 얘기들을 믿죠. 그분들의 얘기를 왜 믿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 책에도 이 얘기도 쓸 건데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성향을 좀 가져요. 권위에 대해서. 투자의 구루야, 교수야, 임원이야.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믿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상식선에서 하면 됩니다. 내 상식선에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선물 옵션에 외국인 하방 구축을 해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어제까지 1월 27일까지 외국인들이 53,000 계약 정도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품 매수를 385포인트에서 하고 있어서 2,89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손해보는 거예요, 걔들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못 올라가게 아마 얘들이 계속 누를 거다. 아마 시장을 공격하겠다. 언제까지?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그래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시장이, 근데 꼭 외국인이 이기는 건 아니니까 혹시 급등을 했어. 미친 듯이. 그럼 얘들이 손절매하겠죠. 근데 이번 상황에서는 얘들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선물 포지션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동성 축소도 한대죠. 경기 둔화도 되고 있대죠. 이러면은 나는 주식을 어떤 거 들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는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주식. 요거 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동성이 시중에 주식시장이 유동성 축소를 한대요. 근데 유동성이 축소되는 와중에도 거기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섹터는 있겠죠. 그거는 어딜까요, 여러분? 그건 어딜까요? 정책적으로 미는 데예요. 정책적으로 미는 데. 그러니까 어떤 데일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미는 데가? 국가가, 행정부가, 각국의 행정당국에서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미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뭐 국가적으로 행정부에서 아니면 홍남기 부총리께서 뭐 발표할 때 별로 이게 뭐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할 때 돈이 어디로 지금 이게 지원이 되는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전기차는 계속 돈을 지원하잖아요. 뭐 자율주행도 지원하고 이렇게 그런데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데 계속 돈을 지원하잖아요. 거기에는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쪽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가 뭐 이런 거 보세요. 우리 말도 안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구산업에 고무신 만들었는데 거기에 돈 퍼부어서 고무신 산업을 살린다고 해요?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 말만 하는데 말고요. 말만 하는데 말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쪽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되는 쪽에 해야 되는데 또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 들으시겠지만 또 안 들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구산업, 소위 경기민감주라고 얘기하는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쪽은 어떤 거예요? 정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 뭐 건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얘네들을 투자를 하실 분들은 얘네 많이 빠졌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어떤 종목이 그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저를 원망하실 것 같은데 아니 순이익이 1,500억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에요. 뭐 이런 애들이에요. 정말 진짜 그런 주식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화학, 정유, 철강 뭐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많이 있고요. 실적이 있고 막 현금 유동성 확보도 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 주가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자, 이런 쪽에서 나는 싸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종목들이 원래 하고 있던 본업만 하는 거 말고 그런 주식은 사지 말고요. 맨날 정유만 한대 하지 말고 정유를 하는데 2차 전지를 한대.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게 그랬던 거잖아요. 나는 뭐 이래서 자동차 부품인데 예전에 있던 가솔린 자동차 부품 옛날 그 구시대의 자동차가 아니고 차량 경량화,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을 한대. 이렇게 그렇게 과거에 지금 뭐 몇 가지 질문 올리셨는데 포스코대 그럼 포스코가 신사업을 뭐 하는지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신성장 산업을 포스코가 뭘 해? 그럼 나는 포스코를 나는 투자해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초강 그냥 옛날 하던 것만 한데 난 그런 데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올해는 시장이 녹록치 않으니 더더욱 그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경기 민감주에서는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신성장 사업을 하는 우리 삼성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수종 사업이란 말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기업에 투자하자. 또 반대쪽으로 성장 산업 있잖아요. 성장 쪽에서는 지금 그 질문을 아까 계속 주시는데 성장주에서는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그냥 성장주 있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하락이 어디가 제일 큰지 아세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요번에 한 10일 동안에 요번에 볼게요. 그래서 기간 수익률을 이렇게 봤을 때 기간 등장률을 봤을 때 제일 많이 빠진 것부터 최근에 한 10일 기간으로 했을 때 한 11일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요. 보면은 2차 전지는 뭐 수급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요즘에 2차 전지가 많네요. 지금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 그걸 했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냐면 사실은 이번 하락에 제일 많이 빠진 데가 그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NFT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게임의 일부 종목들 뭐 LPG 탄소 배출권 이런 애들이 많이 빠졌어요. 올해 이번에 퍼센테이지 보면 그런 게 많이 빠졌거든요. 기간 수익률로 봐야 되는구나 참 여기요. 죄송합니다. 여기로 오늘 하루 등락률을 제가 아까 봐갖고 그랬는데 기간 수익률로 아이고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잠깐만요. 다시 없어져 버렸네 여기. 그렇게 쭉 봤더니 여기 보면 금융 자동화 기기 이런 순서대로 빠졌거든요.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걔네들이는 성장주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익이 수반되지 않은 데였어요. 이익이 수반되지 않은 데. 똑같은 메타버스라고 해도 이익이 수반되지 않은 애들은 훨씬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메타버스 설명은 드렸어요. 제가 오늘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메타버스는 4차 산업의 초연결 시대를 갖는 과정 속에 하나예요. 메타버스는 하나예요. 초연결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다른 걸 봐야 돼요. 그 중에 메타버스를 보는 거지 전부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익이 수반되지 않은 성장주는 다 때려 맞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민주주식들 한때 유행했던 민주주식들은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70%입니다. 마이너스 70%요. 걔네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는. 왜 이익이 안 되는 애들은, 왜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애들은 때려 맞을까요? 내가 돈이 많아요. 엄청나게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그러면 너도 주고 넉넉하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동성을 축소한대요. 그러니까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쁜 놈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쁜 놈이 뭐예요? 이익이 나는 놈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만 돈이 가는 거예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주라 하더라도 이익이 수반되는 성장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구분하지 말고 성장 동력을 가지면서 가고 있는 가치주, 이익을 수반하면서 가는 성장주, 요런 안에서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연말부터, 왜 요번 주는 두드려 맞았는데, 지난주까지는 안 맞았냐? IT 하드웨어를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왜냐? 얘네는 성장으로 가는데, 이익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익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FM 가이드 기준으로요.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반도체 제외 5.2% 하향 조정했고 2022년 올해 전체 컨센서스도 반도체 제외 2%를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면서 하향 조정한 섹터는 요런 데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도체 제외라는 걸 넣어놨어요. 왜 그랬냐? 반도체 쪽은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올해 증권사 3곳 이상의 컨센서스, 즉 커버링하는 기업들 중에 상장사 97개 중에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소폭 상향됐습니다. 왜 상향됐느냐? 이 컨센서스가 상향된 섹터가 어디냐? 반도체, IT, 하드웨어, 통신,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가 뭐냐면 여러분 저기에요. 먹는 거 있죠? 음식료 먹는 거래요. 음식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필수 소비재거든요. 우리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죠.
이번 주에 뭐 하도 시장이 이래가지고 실적 발표하는 것도 체크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읽어보시면요.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매출액 306조, 영업이익 58조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전 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52조 나왔잖아요. 21년. 그럼 내가 늘었잖아요. 그만큼 더 늦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이익이 얼마큼 나요? 순이익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조 정도, 180조 정도 이렇게 보잖아요. 22년도에요. 삼성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삼성이 늘면 전체적으로 다 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하고 이쪽이 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FN가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서도 잘 읽어보면 반도체를 빼고는 조금씩 둔화되고 반도체를 넣으면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IT 하드웨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IT 하드웨어 중에서 때려 맞은 애들 있잖아요. 자, 다시 가볼게요. 뭐 정기니 삼성전기 이 가다가 때려 맞았잖아요. 제가 이제 실전 얘기를 좀 할게요. 얘는 올라가다 때려 맞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1월 들어서 요번에 때려 맞은 거잖아요. 얘만 그런 게 아니죠. 뭐 물론 LG이노텍은 먼저 올랐었고 얘는 그리고 이런 것도 LG전자도 가는 척 가다가 이번에 때려 맞은 거예요. 전부터 때려 맞은 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전부터 때려 맞을 거는 하면 안 되고 이번에 산다면 아니 보유한다면 가다가 때려 맞은 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댓글에 제가 얼핏 넘어가는 거 봤는데 자 용기 내가지고 다른 거 팔고 LG전자로 좀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그냥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상승 시도하다가 때려 맞은 애들은 왜 맞았습니까? 시황이 안 좋아서 시황 때문에. 두 번째 LG 엔솔 사느라고 기관 연기금들이 대형주 팔고 가는 바람에 때려 맞았어요. 그럼 얘네들은 원래 갈 길을 갈 거야. 시장이 정상화되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잘 사지는 않은 편인데 사실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삼성전자 샀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삼성전자를 오늘 샀는데 이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때려 맞은 거잖아요. 이번에 1월에 이건 시황과 엔솔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 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삼성전자를 잘 안 사냐면요. 삼성전자는 외부 부침이 너무 심하고 시황 부침이 너무 커서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 낮아요. 예,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런데 오늘은 돈이 조금 있는 거에서 다른 거 좀 파는 게 돈이 좀 있어서 삼성전자를 아까 좀 사긴 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뭐 LG전자, 뭐 LG로테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 하는 데는 다 알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뭐 하는데 알고, LG전자가 뭐 때문에 올랐고, LG로테 뭐 때문에 올랐고, 그리고 삼성전기는 뭐 때문에 요번에 올랐고 알잖아요. 그걸 하는 후방의 소재, 부품, 장비 애들 있죠. 얘들은 같이 움직이겠죠. 같이 뜨겠죠. 여러분 같이 뜨겠죠, 그거. 그거 같이 뜬다고 보고서 그거를 사면 돼요.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에 가자는 거죠. 다만 얘네만 몽땅 있기엔 좀 그래.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좀 갖고 있고 싶어.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소위 경기 민감주 중에 많이 빠진 것 중에서 그런 것 중에서 기관이 빠지는 동안 계속 사는 거. 아마 여러분 다 속으로 아실 거예요. 뭐가 그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뭐가 지금 기관이 사고 있는 거. 그리고 그들이 떨어지는 동안에 팔지 않았거나 또는 거래량 없이 그냥 빠졌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수종 사업을 회사에 전략적으로 기존 사업 플러스로 하고 있는 데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LG 엔솔의 왜곡 현상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으로 해서 빠진 종목들은 매수 진입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아무튼 가네요. 여러분.
자, 저는 사실은 이번 주에 사서 물렸습니다. 솔직히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3%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저는 그건 다 오를 거라고 봐요. 저한테 다 수익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산 거. 저는 그렇게 들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어려운 한 주를 지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기관 투자가들 욕해하고 기관 투자한테 욕먹었죠. 애널 투자들 욕해서 애널한테 욕먹었죠. 그리고 개인 투자들은 장 빠지니까 저한테 다 욕했죠. 그래서 욕 많이 먹은 한 주였습니다. 욕 많이 먹은 한 주. 욕 많이 먹어서 좀 지쳤습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몇 가지만 한번 받아볼게요. 짧게. 기관이 오늘 기관이 그거 안 살까요? 엔솔 오늘도 사겠죠, 뭐 기관들이. 알체라 같은 거요? 알체라 뭐 이런 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알체라나 또는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이나 메타버스 대표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요.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지역 스튜디오인가? 그렇죠. 위지역 스튜디오 안 나와요. 위지웍 스튜디오 이런 거나 이거 많이 빠졌죠. 사실 뭐 사실 매매 기술 차트 기술로 보면은 이제 쌍봉 내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지 말고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요. 너무 그렇긴 한데요. 기준을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요.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이 엄청 빠졌어요. 다 거의 반토막 나고 그랬을 거예요.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안 했는데요. 그냥 뭐 이제 무타기 하지 마시고요. 무타기 하지 마시고 매수 신호가 확실히 다시 나오는 거 그거 좀 확인을 하자.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두 번째, 이 당시에 선두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 위저 스튜디오, 그리고 또 뭐였죠? 위믹스 나왔던 그 위메이드였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제가 이쪽을 잘 안 해서 펄어비스였나? 펄어비스였나? 뭐 요런 게 셌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봉이나 이런 걸 놓고 보시고요. 그때 올라갈 때 제일 셌던 거 있죠. 제가 주봉을 이렇게 볼게요. 펄어비스하고 위메이드하고 위지역 스튜디오하고 자이언트 스텝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가장 셌던 거 있잖아요. 선두로 갔던 거.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놈이 제일 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물려 있다면 난 그래서 이쪽에 난 손절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난 이쪽에 한 번은 기다리고 싶어. 그러면 어차피 다 폭락했으니까 2등, 3등주 주변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선두주로 옮겨놔야 됩니다. 이번에. 선두주로 옮겨놓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알차라 여기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제가 알차라가 선두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알차라를 보면 되겠죠, 차트를요. 알차라는 선두주가 지금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같은 섹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맞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은 제가 신규 상장 종목에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전 여기서 종목을 찾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은 뭘 조심해야 되죠? 보호에서 풀려서 물량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그걸 체크를 하면서 보고 좀 있는 거고요. 철강 쪽도 이번에 실적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은 저평가에 맞죠. 그런데 올해 실적이 쫙 좋아질 거냐? 그러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진짜 좋아진다면 언제 좋아져요? 아까 시황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어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데가 가야지만 철강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쪽에서 만약에 한다면 지금 작년 실적에 대해서 저평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올해 실적을 따지면서 그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산업에 쓰잖아요. 근데 전방 산업이 좋은데 써야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좋은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철강 또는 뭐 절연 연료를 절감하는 절연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가벼운 철강을 한다든지 이런 신산업을 하는 그런 철강 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SDI는 엔솔 피해주 아닙니까 이거? 엔솔 피해주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적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은 실적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엔솔 피해주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완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렇게 좋게 얘기는 안 했어요. 전부터. 얘네 말고요. 얘네 말고 소재 부품이 더 좋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은 경쟁사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소재사들은 전 세계에 그냥 다 자기네들이 고객이잖아요. 완성품 업체들이. 그러니까 소재가 더 우선이다. 더 좋다.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완성품 기업보다는 소재 장비가 더 좋지 않나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DI보다는 아까 제가 뭘 오면서 했다고요? 이거, 엔캠. 이런 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취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은 종목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전반적으로 이 종목을 얘기하면서 섹터와 시황을 같이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만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좀 섭섭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대답을 안 해줬다고 섭섭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게임과 그리고 게임 섹터와 뭐 전반적으로 얘는 좀 다른 쪽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데요. 이 게임은요. 시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부각받는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지금 시황이 안 좋잖아요. 이제 NC부터 좋다 표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중에 돈이 있어야 돼요. 시중에 유동성이 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아요. 근데 지금 시중에 돈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아마 이 종목은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네. 이거 2021년에 고점을 찍었네요. 저는 이걸 안 해서 몰랐는데. 그럼 이제 고점 찍은 지가 얼마 안 지났네. 그러면 이거 꽤 오랜 동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번 고점 대세 상승하고 나서는 보통 짧아야 1년, 길면 2, 3년 쉬는 거 아시죠? 꽤 오래 시장에서 좀 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네요. 또 질문이 없으셨나요? 그냥 이 정도 할까요? 여러분? 2시간 지났네요. 오늘 2시간 했네요. 그냥 설 전이고 여러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뭐 이 정도로 반등은 안 되고 좀 세게 반등 줘야 된다는 말씀까지 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래에서 2600포인트 초반인데 팔지는 말자. 근데 가만히 있느냐? 저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뭘 해야 된다? 여러분 뭘 해야 된다? 교체해서 다음에 세게 올라갈 종목으로 가 있어야 된다. 요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유니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거 손절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은 유니드 실적이었어요. 이 유니드 정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다만 시장에서 지금 못 오르는 거죠. 이게 지금 7,100억의 시가총액인데요.
이익이 1,700억이에요. 뭐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1,700억씩 나눈 회사예요. 올해 좀 감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막 세게 영업이익의 기울기처럼 올라가는 거죠, 주가는. 그렇게는 좀 어렵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절대 저평가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저평가 수준에서는 굳이 던지지 맙시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럼 사냐? 아니요.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갈 정도로 사야 되는 거죠. 더 먼저 올라갈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어떻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쉬시는 동안 편안 그리고 행복한 명절 잘 되시고요. 2월에 좀 좋겠죠. 1월에 이렇게 나빴는데 뭐 이번만큼 하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맞을 때 아프지 뭐 몇 번 맞으면 뭐 아픈 거 우리가 견뎌내죠. 그리고 또 이겨내지 않습니까? 좋은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금요일 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 금요일 이틀뿐이 시장이 안 열리는데 예고는 한번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명절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 많이 주시고 댓글 좋은 글 써주시고 늘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